안녕하세요. 이번 주 연구 포럼 발제를 담당한 최재입니다. 저는 오늘 손 씻기 게임이 감염병 예방 행동 의도에 미친 영향, 상호작용성과 메시지 프레이밍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연구 발표를 진행해 보려 합니다. 1960년대 이후로 국내 감염병 발생은 꾸준히 감소해 왔는데요. 최근 해외여행 증가로 인한 해외 발생 감염병의 유입으로 국내 감염병 발생이 다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 표는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발생 현황 자료인데요. 2012년 9만 1,936명에 머물렀던 감염자 수는 2018년 19만 7,920명으로 6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를 생각해보면 올해 감염자 수는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거라 예상할 수 있는데요. 정부는 그동안 비형 간염, 홍역,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등을 포함하는 13종의 감염성 질환을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예방 사업을 꾸준히 강화해 왔는데요. 그런데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병원체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병의 등장으로 감염병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협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염병 대응 역량이 강화되고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개인은 스스로 감염병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을 통제하고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이러한 감염병 예방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보건 교육을 꼽을 수 있습니다. 과거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질병 관련 보건 교육은 전문가에 의해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감염병 예방, 국민 행동 수칙,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한다거나 혹은 주로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등 전통적인 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면 최근에는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 새롭게 등장한 미디어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보건교육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뉴미디어 중에서 디지털 게임을 통한 감염병 예방교육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디지털 게임을 통한 교육이 효과적일 수 있을까요? 미국의 교육학자인 마크 프렌스키는 디지털 원주민과 디지털 이민자라는 용어를 창안했는데요. 디지털 원주민인 디지털 세대는 컴퓨터, 디지털 게임, 인터넷 등 디지털 환경에서 나고 자라 디지털 언어가 익숙한 세대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디지털 이민자는 후천적으로 디지털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기성세대를 의미하는데요. 프렌스키는 디지털 세대와 기성세대 간에는 생활 방식뿐만 아니라 사고방식과 인지 방식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표는 디지털 원주민인 디지털 세대와 디지털 이민자인 기성세대 간의 인지 방식의 차이를 정리한 표인데요. 디지털 세대는 빠르고 병렬적인 정보 처리가 가능하고 그래픽을 문자보다 더 선호하고 기술을 친구같이 여기는 특성을 보이는 반면에 기성세대는 일반적이고 순차적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그래픽보다는 문자를 선호하며 기술을 어려워하는 특성을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프렌스키는 이러한 인지 방식의 차이로 인해서 디지털 세대에게는 전통적인 교육 방식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주장하고 디지털 게임 기반 학습이 효과적인 교육 방식일 수 있음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디지털 게임이 보건 분야에서 활용된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요. 암, 당뇨병, 천식, 에이즈 등 각종 질병 관련 지식을 높이거나 그러한 질병의 예방을 돕기 위해서 활용이 됐었고요. 혹은 질병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자기관리 능력을 높이거나 치료계획 준수를 돕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시술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활용이 됐었습니다. 또 때로는 과체중 및 비만, 대사증후군,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신체활동 증진을 위해서도 활용이 됐었고요. 또 몸이 불편한 환자의 재활을 돕기 위해서도 활용이 됐습니다. 이처럼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기능을 제공하는 게임을 헬스케어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헬스케어 게임의 대표적인 예가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비영리 기관인 호프랩에서 개발한 리미션이라는 게임이 있죠.
리미션은 소아암 환자의 치료를 돕기 위해 개발됐는데요. 3인칭 슈팅 게임으로 게임 플레이어가 소형 여전사 로봇이 되어 암 환자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각 장기에 있는 암세포를 왼손에 장착한 총으로 쏘며 없애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의 효과를 소아암 환자를 대상으로 했던 살펴본 연구가 있는데요. 그래서 연구 결과를 보면 게임 플레이어들은 항암 치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달았고요. 그리고 암에 대한 지식과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에 대한 수능도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고, 또 암을 이겨낼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디지털 게임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에 활용될 수 있음을 가정하고, 게임을 통한 보건교육의 효과를 감염병 예방행동 의도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게임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쉽게 게임을 제작을 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게임의 주요 속성인 상호작용성에 주목해서 상호작용성이 높은 게임과 낮은 게임과 감염병 예방행동 의도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봤고요. 그래서 감염병 예방행동 의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인 게임 형태에 대해서 논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카네만과 트버스키의 전망 이론에 기반한 메시지 프레이밍, 즉 메시지가 권고하는 사항을 따름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강조한 이득 프레이밍과 메시지가 권고한 사항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잃게 되는 불이익을 강조하는 손실 프레이밍에 따라 감염병 예방행동 의도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감염병 예방행동 의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인 게임 내 메시지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이로써 향후 감염병 예방을 위한 헬스케어 게임을 설계할 때 참고가 될 만한 중요한 이론적 실무적 합의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연구 가설과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 연구 가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쉽게 게임에서 높은 상호작용성을 경험한 집단이 낮은 상호작용성을 경험한 집단보다 감염병 예방행동 의도가 높게 나타날 것이다 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연구 가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쉽게 게임에서 이득 메시지에 노출된 집단이 손실 메시지에 노출된 집단보다 감염병 예방행동 의도가 높게 나타날 것이다 였고요. 마지막으로 연구 문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쉽게 게임에서 감염병 예방 행동에 있어 상호작용성과 메시지 프레이밍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을 것인가 였습니다. 본 연구의 독립 변이는 상호작용성과 메시지 프레이밍이고 종속 변이는 감염병 예방 행동 의도입니다. 그래서 실험은 상호작용성은 높고 낮음 두 수준으로 조작화하고 메시지 프레이밍은 이득 메시지와 손실 메시지 두 수준으로 조작화했고요. 따라서 2x2 집단 간 요인 설계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따라서 실험 집단은 총 4집단으로 집단 간 감염병 예방 행동 의도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봤습니다. 실험에는 총 144명의 대학생이 참여했고요. 각 집단은 36명씩 무선 할당되었습니다. 실험 참가자는 남학생 70명, 여학생 74명이었고요. 평균 나이는 22.07세, 표준 편차는 2.39였습니다. 실험 자극물인 손쉽게 게임은 제작하여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게임 플레이는 세균으로 오염된 손을 물과 비누를 사용해 깨끗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집단과 처치 조건을 달리하기 위해서 게임은 총 4가지 타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게임은 상호작용성이 낮고 손실 메시지가 노출되는 게임, 두 번째 게임은 상호작용성이 높고 손실 메시지가 노출되는 게임, 세 번째 게임은 상호작용성이 낮고 이득 메시지가 노출되는 게임, 네 번째 게임은 상호작용성이 높고 이득 메시지가 노출되는 게임, 이렇게 4가지 타입으로 제작됐습니다. 게임의 상호작용성이 높고 낮음은 게임 내 피드백 제공 여부로 조작화되었는데요. 높은 상호작용성 게임은 세균수 감소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게이지를 화면 좌측에 노출시켰고요. 잘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균도 씻어내주세요와 같은 파워 메시지를 통해 실험 참가자에게 즉각적인 피드백 및 게임 진행 상황과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반면에 낮은 상호작용성 게임은 이러한 게이지 팝업 메시지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실험 처치 게임 내 이득과 손실 메시지 중에서 이득 메시지 조건은 올바른 손 씻기를 할 경우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내용의 총 4개의 메시지를 노출시켰고요. 반면에 손실 메시지 조건은 올바른 손 씻기를 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에 걸릴 수 있음을 강조하는 내용의 총 4개의 메시지를 노출시켰습니다. 상호작용성 자극물의 조작 점검을 위해서 측정했는데요. 리우의 연구에서 이용한 측정 도구를 7점 척도 아웃문항으로 측정했습니다. 알파 값은 8.87이었고요. 예방행동 의도는 김과 최의 연구에서 이용한 측정 도구를 7점 척도 아웃문항으로 측정하였고 크롬바 알파 값은 0.89였습니다. 실험 과정은 실험 참가자가 실험실에 도착하면 실험 시작에 앞서 연구 참여 동의서를 제공했고요. 실험 참가를 원하는 경우 참여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실험 진행 과정, 게임 플레이 방법,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를 한 후에 게임 플레이를 하도록 했고요. 게임 플레이에 소요된 시간은 약 2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게임 플레이가 종료되면 이어서 페이퍼 앤 펜슬 타입의 자기보고식 설문을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에는 독립표본 T 검정과 이원 분산 분석이 활용됐습니다. 독립표본 T 검정에는 실험 자극물이 연구 목적에 맞게 잘 조작화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작 점검을 위해 실시되었고요. 상호작용성이 높은 게임을 경험한 집단이 상호작용성이 낮은 게임을 경험한 집단보다 실제 상호작용성 값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해 봤고요. 메시지 프레이밍 조작 점검에는 귀하가 게임에서 본 메시지는 손쉽게 행위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득에 관한 내용이었습니까? 라는 문항을 이용해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에 7점 척도로 응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득 메시지에 노출된 집단과 손실 메시지에 노출된 집단 간에 해당 질문에 대한 응답 값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독립표본 T 검정을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원 분산 분석은 연구 가설과 연구 문제의 검증을 위해서 활용되었는데요. 게임의 상호작용성이 높고 낮음에 따라 감염병 예방행동 의도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이득과 손실 메시지에 따라 감염병 예방행동 의도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또 상호작용성과 메시지 프레이밍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조작 점검의 결과는 상호작용성의 경우 상호작용성이 높은 게임을 경험한 집단과 상호작용성이 낮은 게임을 경험한 집단 간 실제 상호작용성 값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요. 상호작용성이 높은 게임을 경험한 집단의 상호작용성 값이 상호작용성이 낮은 게임을 경험한 집단 값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게임의 상호작용성 조작화는 잘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메시지 프레이밍의 경우 이득 메시지 게임을 경험한 집단과 손실 메시지 게임을 경험한 집단 간 실제 조작 점검 질문의 응답 값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득 메시지 게임을 경험한 집단의 응답 값이 손실 메시지 게임을 경험한 집단 값보다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메시지 프레이밍 조작화도 잘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연구가서 1.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쉽기 게임에서 높은 상호작용성을 경험한 집단이 낮은 상호작용성을 경험한 집단보다 감염병 예방행동 의도가 높게 나타날 것이다. 를 검증한 결과 높은 상호작용성을 경험한 집단이 낮은 상호작용성을 경험한 집단보다 감염병 예방 의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연구 가설은 지직됐고요. 연구가서 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쉽기 게임에서 이득 메시지에 노출된 집단이 손실 메시지에 노출된 집단보다 감염병 예방 행동 의도가 높게 나타날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이득 메시지에 노출된 집단이 손실 메시지에 노출된 집단보다 감염병 예방 행동 의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연구 가설도 지지됐습니다. 연구 문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쉽기 게임에서 감염병 예방 행동이 있어
상호작용성과 메시지 프레이밍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을 것인가를 검증한 결과 메시지 프레이밍과 상호작용성 간의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높은 상호작용성 조건에서는 손실 메시지보다 이득 메시지가, 낮은 상호작용성 조건에서는 이득 메시지보다 손실 메시지가 게임 플레이어의 감염병 예방 행동을 높이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발견한 사실을 종합해보면 보건교육 자료로서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을 위한 헬스케어 게임을 설계할 때 게임의 상호작용성을 높인다면 더 높은 교육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요. 또한 예방행동을 권고하는 이득 메시지를 활용한다면 사용자의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이러한 이득 메시지가 언제나 손실 메시지보다 교육 효과를 높이는 데 더 효과적이진 않다는 사실입니다. 상호작용성이 높은 게임에서는 이득 메시지를, 또 상호작용성이 낮은 게임에서는 손실 메시지를 활용하는 것이 교육 효과를 높이는 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게임을 통한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게임 조건에 맞는 맞춤형 메시지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연구 포럼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